소총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이 위치까지 오르기까지 어떤 배경과 과정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할 만큼 사실 아무것도 없는 기반에서 지금까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배경이 뭐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역시 이 남북 대결이었죠. 과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이전에도 이미 소총을 독자적으로 만들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방위 산업을 자랑했고, 또 한 가지로는 6.25 전쟁 이후 같은 경우에는 소총뿐만 아니라 각종 중화기들도 독자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그런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뭐 전쟁 이후에 이렇다 할 산업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무기들을 미국의 군사 원조에 의지했어요. 사실 그게 아주 대표적인 예가 지금 이제 전쟁기념관,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가보시면 많은 무기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미국 무기들이에요. 우리 군에 썼던, 과거 우리 군에 썼던 미국 무기들인데 이것들이 사실 우리가 뭐 돈을 내고 사온 게 아니라 다 미국이 군사 원조로 제공했던 무기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960년대 후반에 북한이 잇따라 도발을 하고 미국의 닉슨 독트린 선으로 이제 한국이 좀 안보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군의 가장 기본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소총조차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지 못하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불을 지핀 게 1968년 1월 21일에 보통 우리가 이제 121 사태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의 무장 게릴라들이 청와대를 기습적으로 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우리가 독자적으로 무기를 개발해서 갖추지 않으면 미국은 언젠가는 이제 주한미군을 축소시킬 상황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국방에 힘을 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번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번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이거였어요. 당시 우리 군에서 쓰던 미국제 무기들, 특히 뭐 소총이라든가 박격포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에 국내에서 만들어 보자. 그게 핵심이 됐었고, 그때는 근데 이제 기반 산업이 없다 보니까 뭐 서울에 막 무슨 공업사 같은 데서도 막 소총을 깎기도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무기들을 막 시제품들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각고의 노력 끝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과를 발휘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생기고 1970년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되고 사실상 이제 본격적으로 국산 무기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일부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나라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한 60년대, 70년대 됩니다. 뭐 이집트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자주 국방을 했었어요. 근데 실패한 이유가 뭐냐? 이 산업이 받쳐주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말부터 중공업 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잘 나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이잖아요. 조선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열차, 기차 이런 것들도 독자적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지금은 사실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그런 방위 산업이 될 수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그 방위산업 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가장 큰 도전 과제가 어떤 거였을까요? 아무래도 기술이었겠죠. 사실 이제 방위산업 기술이라는 것, 특히 무기 개발과 관련된 기술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 기술 정보 유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의 가장 큰 동맹국이자 혈맹이기도 한데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한국에 이런 기술을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 이런 방산업체 가서 견학을 한다거나 이럴 때
당시 갔던 분들이 물론 그 현장에서는 적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대부분 다. 근데 이것들을 숙소로 돌아와서 다시 정리를 하고 메모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 두 개씩 차곡차곡 쌓여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만의 독자적 기술 축적의 그런 배경을 마련해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군원으로 받았던 이제 M48 전차 이것들을 성능 개량하는 걸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래서 그때도 사실 이제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해외 기술자들을 초빙해서 이런 성능 개량과 관련된 노하우를 전수를 받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K1 전차 개발할 때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었고, 자주포도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육군에 쓰고 있는 지금은 이제 K55A1으로 이제 많이 부르는데 사실은 이 K55 자주포 사업도 최초는 아예 독자 국내 개발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한계점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과 기술 제휴 및 생산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면서 이제 단점도 생겼죠. 수출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 정부의 허가가 없이는 K1 전차라든가 K55 자주포는 수출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